성중시로 87권 성중 8년 12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1477년 명성어 13년 화역고의 제2약청에 화재가 나서 약장으로 소사한 자가 4인이고 화상을 입은 자가 2인이므로 의원을 보내 약을 싸가지고 가서 구료하게 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화약고에 가보려고 한다 하니 승지가 아뢰기를 무릇 임금이 그동안 반드시 기록되니 가볍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신등이 마땅히 고례를 상고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화포는 군무의 중대한 일이다. 일로 인해 가보는 것이 어찌 의리에 해대gem이 있겠는가. 오는 정월에 문소전에 친히 제사하고 바로 가보겠다 하고 호조에 전교하기를 제약청의 실화로 인해 죽은 자가 많으니 각각 쌀 6석과 황두 8석을 내려주어라 하였다. 성중시로 87권 성중 8년 12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의 쌀의기를 환관 신운과 김효광, 안중경, 조진이 상문에 결론이 있자 김구용을 단망으로 입게 한 죄는 신운은 유리 장 80대의 고신 3등을 추탈하는 데 해당하고 안중경과 조진은 장 70대의 고신 2등을 추탈하는 데 해당하고 김효광은 장 100대 도 3년에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김효광은 고신만 거두게 하고 신우는 부과하게 하고 안중경과 조지는 잘못을 가르쳐 주게 하였으니 김효광은 처음부터 김구용의 청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상무는 내시부의 종 8푼 벼슬이다. 부과는 관리가 오를 저질렀을 때 그 과오를 별지에 써서 정안에 붙여두는 일이다. 도목정사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성중시로 87권 성중 8년 12월 2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평안도의 방산과 벽당, 창주 등 세지는 이미 첨절제사로 승격하였으니 훈융 등 제진의 첨절제사의 예에 따라 모두 군직을 겸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87권 성중 8년 12월 2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주시로 87권 성중 8년 12월 2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약장의 사상자가 많아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관할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니 영사 윤사원과 김국강이 대답하기를 기계가 이미 갖추어졌으니 관하는 무방합니다 하였다. 지사 강희명이 아뢰기를 신은 친히 소사한 자를 보아서 신의 마음이 참남하여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마는 공력이 이미 끝나서 뒤에 다시 쓸 수가 없으니 지금 만약 중지한다면 모두 헛되이 버리게 됩니다. 이는 군국의 중요한 일이니 정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사한 이 개손이 아뢰기를 후원의 관화는 곧 놀이하는 일이니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사람이 많이 소사한 것은 큰 변괴이니 창건에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군무에 관계되는 일인데 놀이라고 해도 되겠는가? 만약 놀이를 하려고 한다면 어찌 다른 놀이가 없었었고 화희를 하려고 하겠는가? 내가 지금 정지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사람이 죽어서일 뿐이다. 이것을 놀이라고 지적해서 정지하도록 청하는 것이 옳은가? 하니 이 개손이 아뢰기를 화산대는 적을 막는 기구가 아닌데 어찌 꼭 급급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헌납 김괴가 아뢰기를 환관 신운은 김작의 주요와 다름이 없는데 신운을 다만 부과하게 하시고 조진과 안중경은 잘못만 가르쳐주게 하셨으니 신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운은 수범이 되나 안중경은 과 조진은 종범이 되기 때문에 주요의 차이가 있다 하였다. 사헌부대사헌 이개손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화산대는 진시로 적을 막는 기구도 아니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재물도 아닌데 소비하는 것이 적지 아니하고 또 놀이에 가까우니 비록 큰 재앙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하물며 지금 사상자가 많으니 이는 진시로 큰 재앙입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계구하고 수성하시며 죽은 자에게 조죄하시어 하늘에 사죄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야 할 터인데
어찌 반드시 놀이에 가까운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옛적에 인구는 한 사람을 벌하고도 반드시 음악을 거두고 반찬을 감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비명의 죽은 자가 4명인데 되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즉시 역사를 파하도록 명하시어 하늘의 견책에 다 파솟사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관하는 궁중의 후원에서 열던 불꽃놀이이다. 대궐의 후원에 여러 가지 종류의 화약을 재어 넣는 많은 포통을 설치하고 야간에 임금과 문무이품 이상과 관원이 지켜보는데 이를 터뜨렸다. 화산대는 화희를 하는 궁정의 무대 모양으로 만든 대이다. 성조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2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2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 세광이 아뢰기를 관하는 국가의 부득이한 일이 아니며 지금 화재로 인해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 정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한 명에가 대답하기를 화포가 이미 갖추어져 해를 넘김을 쓸 수가 없고 또 공장도 연습하지 않으면 급한 때를 당하여 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죽은 것이 가련하지 화포를 쓰고 못 쓰는 것을 어찌 좋게 생각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화포를 쓰는 것은 익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놀이에 비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 세광이 아뢰기를 옛적에 인구는 한 사람을 벌하고도 반드시 반찬을 줄이고 음악을 거두었는데 하물며 지금은 죽은 자가 4명이고 다친 자가 2명인데이겠습니까? 또 이 화재는 사람 때문에 난 것이 아니고 화약 속에서 난 것입니다. 병계가 이와 같으니 청가대 정지하소서 하고 금토관 김맹승이 아뢰기를 이것이 비록 놀이의 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죽은 자가 한 사람이 아니니 지금 만약 정지하신다면 중외에서 성상께 불인 지심이 있으심을 알 것입니다 하였다. 정은 성담년이 아뢰기를 관하는 진실로 놀이가 아닙니다. 지금 성상께서 덕을 지키심이 견고하시고 공경하고 삼가시는 마음을 잠시도 잊지 않으시는데 완성하는 과실이 어디에서 싹트겠습니까? 또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며 한번 보며 군무를 익히는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정지하는 것도 가하고 정지하지 않는 것도 가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동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관하는 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객구 같은 것은 놀이에 가까운 것인데도 무예를 시험하는데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관하는 조정 때부터 특별히 세시의 게스라의 한편으로는 사기를 물리치고 한편으로는 군무를 익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놀이라고 한다면 나래를 구경하는 것은 더욱 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향인이 나래를 할 때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섬돌에 섰던 것은 공자도 오히려 패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방화는 나래에 비할 것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이 세광만이 홀로 옳지 않다고 고집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격구는 무예의 한 과목으로 구장에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것이다. 나래는 원래 중국의 준화라 때부터 유래된 풍습으로 음력 설타 금음날 밤에 대궐 안에서 남인간에서 마귀와 잡신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풀던 의식이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2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윤계겸을 자헌대부 형조판서로 현석규를 자헌대부 지중추 부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2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송익손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성지 이경동이 의금부의 계본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안정형의 첫 김씨의 종인 금동과 비노덕이 유용의 처 간아의 꾀임을 듣고 금동이 중각돈의 옷을 취하고 노덕이 김씨의 옷을 훔쳐서 가늠한 장소에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여 본주인을 모해한 죄와 중각돈이 가나의 꾀임을 듣고 금동과 함께 모의에 참여한 죄는 유리 참 부대시에 해당하고 가나가 남편의 사촌 동생인 안정형의 처 김씨를 내쫓으려고 꾀하여
김씨가 종과 중각동과 간통했다고 거짓 일컫고 김씨의 노비를 꾀어서 그 일을 얽어 만들어 김씨를 침해하고 내쫓은 죄는 유리 장 100대에 처하고 유삼천리를 수속하는 데 해당하며 종 말동이 금동의 말을 듣고 본주인과 각돈의 의복을 설정을 알면서도 가져다가 막동에게 준 죄와 종 막동이 위에 말한 의복을 그러한 실정을 알면서도 받아 맡은 죄는 유리 장 100대에 유 삼천리에 해당하고 비보동이 그 주인 유용의 처의 말을 듣고 정모인 김씨의 가재와 가산을 봉폐한 죄는 유리 장 10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영의정 정창순이 대답하기를 유용의 처는 비록 주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먼 곳에 유배시켜 그 간교함을 경계해야 하고 막동과 말동이 그 업무를 반드시 알았던 죄는 또한 죽여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이 경동이 아뢰기를 비록 반역을 도모하였다 하더라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본국을 배반하고 타국을 몰래 조치려고 도모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한 경우에 유를 이르는 것이 아니다.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한 것을 얻지 않은 자가 있다면 비록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서 어찌 죽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막동등이 본 주인을 모해하였는데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하였다. 주와 참찬 임원중과 지평 강거효가 아뢰기를 막동과 말동이 그 모의에 참여해서 안 죄는 진실로 마땅히 주살해야 합니다 하고 형조참이 이맹현이 아뢰기를 율문의 모의에 참여하는 자는 죽이고 그 모의를 아는 자는 장형에 처하여 유배한다고 하였는데 그 모의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모의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그 모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뒤에 그 모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율로는 사형에 미치지 않는 이를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니 청컨대 다시 공문하여 주의를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막동과 말동은 사형에 의심이 없으나 공경과 더불어 널리 의논하라 하였다. 우부승기 김승경이 장용 위 조애남이 본주인을 모해한 죄를 아뢰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정창송이 아뢰기를 무릇 장용위는 지금 종으로서 주인을 배반한 것이므로 심히 옳지 못합니다. 또 모해한 죄는 진실로 마땅히 죽여야 하나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세공이 아뢰기를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악을 경계하는 것으로서 한 사람이 형을 받으면 한 사람이 징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애남의 죄는 법으로서 단죄할 뿐입니다. 하고 임원준이 아뢰기를 조애남은 마땅히 죽여야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조애남이 일찍이 강무할 때에 의가 앞에서 친히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 뜻은 대개 그 주인에게 죄를 받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뜻이 가혹합니다 하니 좌우에서 모두 아뢰기를 죽여야 합니다 하였는데 정창선만이 홀로 옳지 않다고 하고 좌우를 보며 의논하다가 또 아뢰기를 죽이는 것이 역시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애남은 살아있는 어미를 죽었다고 했으니 죄가 또한 크다. 죽이는 것이 옳다 하였다. 장용위는 주로 천인으로 조직된 군대이다. 성조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나라 선종은 밝다고 이를만 한데 선유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밝게 살피는 것은 과연 인군의 미덕이 아니로다 하니 주하부 승지 손비장이 아뢰기를 순의 덕을 칭찬하기를 너그러움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다고 하고 탕의 덕을 칭찬하기를 능히 너그럽고 능히 인자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위에서 너무 치밀하면 아래에서 용납할 바가 없고 부리는 자가 급히 재촉하면 무리가 소유하고 어지러워져서 임금의 도리는 오직 너그럽게 마음을 가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밝게 살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시간관 최자빈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지나치게 살피지 않아도 밝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어두운 것처럼 해도 환히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인구는 면류가 앞을 가리게 하고 형상이 없는 데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밝게 살피는 것이 어찌 인군의 덕이겠습니까? 하였다.
성전시로 87권 성종 8년 12월 2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로 87권 성종 8년 12월 2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 명에가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해서 달자가 요동 지역을 침구해서 좌충 우돌하여 2천 여인을 사로잡고 군사를 주둔시켜 흩어지지 아니하여 감히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오니 저들이 반드시 중원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요동은 군사의 식량이 부족하여 곡식을 실어 옮기는 데 온통 소연하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승평한 시대는 100년을 못 가는 것이오니 평안도는 요성과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변고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진시로 마땅히 군량을 미리 비축하여 무사할 때 경계하여야 합니다. 신은 원컨대 황해도의 금년 전조를 상납하게 하지 말고 그것으로서 군량을 충당케 하소서 하니 임금이 호조에 명하여 아뢰게 하였다. 성정시로 87권 성종 8년 12월 24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여러 정승과 육조의 당상을 인견하였다. 대간의 의논이 유용의 저 김씨의 사건에 관련된 사람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하여 임금이 말하기를 사형의 죄는 지극히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경등과 더불어 의논하고자 하니 각기 진술을 하라 하니 영의정 정찬순이 대답하기를 막동과 말동은 그 주인을 해하려 했고 보동은 그 정무를 해하려고 했으니 그 죄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죄는 무겁고 율은 가벼우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달승군 서거정은 아뢰기를 막동은 안정형의 집 늙은 종이고 노득은 옷을 훔쳐서 막동에게 주고 말동은 막동의 말을 전했으니 이는 모두 정상을 아는 자들입니다. 지금 적용한 율은 알면서도 자수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으니 잘못입니다. 이 종은 실정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죄인이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하고 영도년 부사 노사신은 아뢰기를 말동은 나이가 어리고 어리석어 비록 그 주인의 의복을 가지고 왕래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어찌 그 주인을 모의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는 마땅히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서거정이 아뢰기를 나라의 난신과 집안의 영노는 마찬가지입니다. 말동이 이미 그 주인을 해하는데 관여하였으니 죽이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고 이 성소가 아뢰기를 죄가 의심되면 오직 가볍게 해야 합니다. 말동은 정상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찌 죄를 중히 이에 이르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군신의 의견이 많이 서거정에 따랐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죽일 것을 죽이지 않는 것도 옳지 못하고 죽이지 않을 것을 죽이는 것도 옳지 못한 것이다. 말동과 막동은 사형으로 조치하면 법이 매우 합당하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김씨의 죄는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하니 한명회와 노사신이 아뢰기를 결장하고 유배는 속하게 하소서 하고 정창성 서거정 이승소 이개소는 아뢰기를 장을 속하고 유배하소서 하고 지평 이세광은 아뢰기를 결정한 뒤에 유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씨의 소행이 매우 악하니 마땅히 장을 때려 유배해야 하나 율문에 쫓아서 장을 속하고 유배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4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유용의 처 가나에게는 장 100대를 때린 뒤에 유 3천리를 속바치게 하고 보통에게는 장 100대를 때린 뒤에 관비로 정석하게 하고 막동과 말동은 유를 고치게 하고 금동과 노덕 각도는 유에 의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의금부에서 유를 다시 고쳐 막동과 말동을 참부대 시의 율에 적용할 것을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유용의 처 김씨가 안정형의 처 김씨를 모함한 것은 그 사위인 생원 변희리가 몰래 도와서 이루어진 것인데 변희리는 속임수가 많고 권세가 있는 자와 사귀기를 좋아하여 사람들이 매우 더럽게 여겼다 하였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4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중국인 이화, 사화 등 3인이 일찍이 훈춘 알타리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경원진에 와서 투항하고 남사 등 5명은 일찍이 건주에 포로가 되고 팽성은 등 8명은 일찍이 모련위에 포로가 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모두 회령진에 와서 투항하고 부녀 흘리는 일찍이 건주에 포로가 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운성진에 와서 투항하고 부녀 나읍비 등 4명은 일찍이 건주에 포로가 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의주진에 와서 투항하였으므로 통사 민장을 보내어 이들을 암령에서 요동으로 이송하였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5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5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김자정이 아뢰기를 유용의 처 김씨는 죄가 크고 극악하니 의주에 유배해도 신 등은 오히려 가볍게 생각되는데 더군데 지금 명령을 고쳐서 전라도로 유배하여 그가 사는 고을과 서로 가깝게 한다고 하니 유배하여 내체서 악을 징계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고 장령 김제신도 또한 논하여 아뢰기랬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주는 사신이 왕래하는 땅이므로 고치려고 한 것뿐이다 하였다. 영의정 정창송이 아뢰기를 비록 의주가 아니라도 극변에 유배함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5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주역을 강하다가 태는 통이니 물은 마침내 통하기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괴로서 받는다고 한 데에 이르러 동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대저 치세를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괴, 몸괴, 송괴, 비괴, 소축괴를 말한 뒤에 태괴에 이르렀고 난세를 이루기는 쉽기 때문에 또 비괴로서 연계하였으니 성인의 괴를 만든 뜻이 깊습니다. 이는 인군으로 하여금 수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하였다. 태는 통이니 물은 반드시 마침내 통하기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괴로서 받는다는 이는 주역 비괴에 대한 서술에 있는 말로 태는 만물이 형통하여 화평을 누림을 뜻함이고 비는 만물이 비색하여 순조롭지 못함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산물의 이치가 끝내 안녕만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안녕의 다음에는 비색함이 이른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뜻에서 주역의 편차에 비괴가 태괴 다음에 있게 된 것을 말한 것이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5일 무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동부성지 이경동에게 이르기를 금동과 노덕의 형벌을 집행할 때 한성부로 하여금 사노비를 모아서 구경시키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5일 모 다섯 번째 기사 유용의 처 간아지를 강계에 유배하고 보동을 파주의 관배로 정속시키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6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6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6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의 제왕은 주애를 용서하되 아랫사람을 잊지 않았으니 이러한 뜻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 주애를 얻은 자가 잠은 많은데 그 가운데는 정상이 불쌍하여 주애를 용서할 만한 자가 또한 있을 것이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원통함을 풀어줄 도리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하늘이 오랫동안 가물다가 비가 왔으니 지금 마땅히 분간하여 방면하여 하겠다. 무릇 도류, 부처 한 자와 고신을 빼앗은 자는 죄명을 갖추 기록해서 정승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방면할 만하고 환급할 만한 자는 표를 붙여서 아르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된 남쪽 처마에 나아가 나래를 관람하였는데 종제가 입시하였다.
성조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30일 개헌 첫 번째 기사. 초저녁에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화산대를 관람하였다.